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욱구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하여 타인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착취, 조종술로 유명한 연인의 가스라이팅, 그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경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그냥 귀로만, 그냥 입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심리 조종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세뇌의 한 부분인 거죠.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들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무데나 남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 말대로 되지가 않을 때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이 잘 안 먹힐 때 야, 너 지금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라면서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아주 빈번한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연인의 가스라이팅, 그 후유증을 설명하면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사람을 가해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놓고 당하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대놓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방식입니다.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 생각은 정상이 아니야. 너는 상식적이지가 않아.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구체적인 예시로는 너는 태도부터가 잘못됐어. 목소리가 너무 크고 떽떽거리고 눈을 치켜뜨는 표정이 아주 사나워. 사람을 숨막히게 해.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너는 차분하고 온화하게 말할 줄 모르니? 너는 공감도 할 줄 모르니? 아주 문제가 많아. 패스 같아. 결국 피해자는 점점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내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내 의견, 내 판단, 내 감정, 내 감각, 내 사고방식을 나 스스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뭔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근하게 스며드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스라이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조금의 무리도 하지 않는 거니?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감당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아? 나는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슬프다. 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죄책감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은 이런 말을 들으면 미안하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기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증명하려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사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잘하면 괜찮구나 라는 괴기한 해결점을 찾게도 됩니다. 자발적으로 심리적 지배의 굴 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해자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라는 반응에 가해자는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슬프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사실 가해자가 그렇게 슬픈 것은 상대방, 즉 피해자로 인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슬퍼. 이 말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때요? 너가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참 슬퍼! 라고 한다면 되게 미친 사람 같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1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또는 1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너가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당장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너무 슬퍼 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핵심은 너라는 피해자가 나라는 가해자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이 가해자는 그냥 나에게 지금 당장 돈을 안 구해줘서 슬프다인 거죠.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해자의 소유욕, 통제력, 착취력, 조종력의 좌절로 인해서 너무 슬픈 것입니다. 가해자의 표현을 무분별적으로 들으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라는 병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평생을 죄책감에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불공평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다른 해결 방법 등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피해자의 선택이나 노력, 행동 등이 가해자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피해자의 혼을 쏙 빼놓을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아함을 갖거나 불편함을 갖거나 정당함을 요구하기라도 하면 애들이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으앙 드러눕는 것처럼 과도한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기회를 박탈합니다. 결국 한 피해자가 이런 가스라이팅의 신물을 느끼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헤어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유다! 라면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이제는 가스라이팅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할 차례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큰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보통은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를 선호하며 심리적으로 분노감이나 혐오감과 같은 격한 감정을 크게 인식하지도 않고 태도적으로도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잘 하지도 않으세요. 뭐가 나한테 공정하지 않은 것인지, 뭐가 비합리적인 것인지, 뭐가 내가 좀 억울한 것인지 기타 등등을 깐깐하게 따지고 쟁취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고 개인보다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수긍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을 야속하게도 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이 착한은 뭐라고 했죠? 남한테 좀 좋은 사람, 남한테 좀 착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너그럽고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본인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속상해하는 것을 잘 못 견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때문에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그거 아니잖아. 이거 나 때문에 아니고 네 욕심 때문이잖아. 라는 생각이 애초에 잘 나지를 않는 성향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로부터 어떻게든 헤어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들어볼게요. 나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은 힘들어졌어. 내가 조금 더 너그럽고 더 그릇이 큰 사람이었더라면 이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나의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좀 행복했을 텐데 내가 이 사람 말대로 사실은 이 사람을 덜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일지도 몰라. 이성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자책하는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는 감정적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지은 마음, 빚진 마음, 무능한 마음, 무력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으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주위에서 너의 탓이 아니야 라고 해도 마음속에 가해자가 심어놓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가스라이팅의 심지로 인해서 나의 탓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